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오늘 카카오 주가가 거의 투매 수준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국회에 통과를 했죠. 갑질 방지법이 이슈화 되고 있고요. 특히 어제 송영길 대표 발언이었습니다. 시장 독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종목별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최저점이 장중 최저점이 거의 진바닥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아울러서 120일 이격 조정이 거의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와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추격 매도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최저점 부분에서는 뭐 내일 이후도 되겠지만 오늘 최저점 수준에서는 점차적으로 좀 물량을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이 여하튼간에 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어제 그 하이브에 대한 그 중국발 악재도 나왔었는데요. 뭐 카카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조선일보 9월 7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여당 송영길 대표가 되겠죠. 공룡 카카오 정조준 시장 독점과 지위 남용 좌시 않겠다. 자, 아래 이제 그 밑줄 친 부분 보시면 2015년 45개 불과했던 카카오 계열사가 2020년 118개로 증가했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120개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3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카오 성공 신화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 제가 예전에 그 비대면 관련주들, 특히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부경제와 신경제 간의 이제 그 격렬한 충돌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부경제가 이제 백기를 했죠. 신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뭐 하여튼 그 정책적인, 혹은 도덕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떤 부경제에 속한 그 약자들 출구도 뭐 어느 정도는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시라면 지난 8월 30일 국회 통과한 이제 구글 갑질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 구글 갑질 방지법은 사실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회 통과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지금 이제 구글이라든가 애플의 인력 결제, 자사 예비해서 결제하는 거죠. 자사 예비해서 결제하게 되면 수수료를 30%를 띈다는 얘기죠. 그걸 의무화하게 되는데 이제 국회 통과해서 그걸 이제 못하게 한 부분인데, 역시 뭐 이 구글이라든가 애플 갑질 방지법 역시도 플랫폼 어떤 기업에게는 뭐 악재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카카오 일단 그 장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2014년 3월서부터 제가 캡처를 잡았어요. 3만원, 3만 한 5천원, 6천원대가 당시에는 역사적 최고점인데,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고작 이제 1년 5개월밖에 안 올랐습니다. 파동론으로 따진다면 지금 조정 4파동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년 5개월, 17개월 올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7만원대에서 너무 이제 거래량 과열이 나왔고 또 대중들이 워낙 많이 흥분했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매도했는데, 이제는 조정 4파동의 어떤 그 끝자락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제 한 13만원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장중에 13만원대까지 충분히 조정 받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오히려 이제 조정에서는 조정 심하다는 이제는 매수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또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라든가 혹은 이제 영화, 영상 플랫폼 업체죠. 2010년도에 대략적으로 한 8달러, 7.7달러 정도서부터 최고점이 이제 613달러니까 거의 뭐 한 10,0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0,000%는 아니고 이제 한 8,000% 상승했는데, 뭐 10,000%라고 치죠. 그래서 내가 7달러대에서 이제 그 한 1,000만원치 샀다면, 1,000만원치 사서 최고점이 팔았다면, 1,000만원이 이제 1억이 아니라 10억이 된 거죠. 10년에 걸쳐서. 지금 이제 화살표를 제가, 보시는 화면 연봉입니다. 연봉. 월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연봉. 지금 이제 화살표를 두 개를 표시했습니다. 왜 좌측에 이제 그 빨간색 화살표를 표시했고, 우측이 이제 검정색 화살표인데,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좌측 빨간색 이제 화살표라고 부르는 거죠. 아직 그 하이브는 이제 역사적 최고점 돌파하기 전 상태죠. 35만원 돌파하기 전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이제 검정색 표시는 지금 카카오의 어떤 파동 위치라고 부르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서 월봉을 봤지만
한 1년 반 정도, 1년하고 이제 5개월 정도, 17개월 상승한 다음에 첫 번째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카카오라든가 하이브가 넷플릭스처럼 간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역사의 고점 이제 갓 돌파해서 시세가 이제 확장 국면에 있는 그런 초입 단계라는 것은 뭐 일치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단순하게 이제 하이브하고 또 카카오가 비교하자면 카카오가 먼저 출발했죠. 사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작년 10월 달에 이제 상장했으니까 뭐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카카오는 이미가 앞전에 그 17만 원대에서 더 간다 하더라도 상당한 과열이 나온 겁니다. 그 과열에 따른 반대급부가 필요해요. 조정이 이제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1선 정도라면은 거의 뭐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뭐 잠시 후에 보도록 했지만 급락 이후에 급등 없다는 얘기처럼 바로 주가가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작아요. 시간은 좀 걸리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 굉장히 또 아꼈던 그런 핵심 주력주 중에 주력주였죠. 이제는 뭐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또 이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인간은 소멸이 되죠. 그렇죠.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멸이 되기 마련인데 그 과정 속에서 생로병사라는 그런 사이클,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주가로 따지면 그 생로병사 과정 속 기업도 이제 유기체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100년 기업이냐 1000년 기업이냐 혹은 1년도 못 가는 기업이냐 그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올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 카카오는 이제 절정기 과정에 있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절정기에 이제 진입하는, 특히 이제 2021년도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절정기에 진입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아무리 절정기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크게 훼손되거나 부러지게 되면 잘 못 가죠. 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여유 있게, 너무 단기 시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유 있게 보시게 되면 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먼저 이제 카카오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최애 저점이 지금 13만 8천 원대까지, 13만 8천 원까지 빠졌는데, 참고로 120일 MA라고 썼죠. 120일 이동평선이 13만 4천 원입니다.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대세 상승기에 있는 대세 상승기에 있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120일 이동평선을 잘 안 깨요. 121선이라는 것은 6개월 이동평선이죠. 6개월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6개월 동안의 평균 매도 단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6개월 이동평선, 즉 121선이 깨진다는 것은 6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 평균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수급이 반전이 돼버려요. 잘 못 갑니다. 굉장히 힘들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가 없는 한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평선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론 조금 더 그 여진으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물론 121선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큰 어떤 그 매도의 어떤 흐름은 거의 오늘 하루로 소급 적용돼서 오늘 뭐 매도 세력은 팔 만큼 다 파는 상태거든요. 반대로 또 뭐 매수 세력, 저가 매수 기반도 또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제가 오늘 카카오를 오랜만에 말씀드렸는데 뭐 달리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와서는 굳이 뭐 따라가면서 팔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매수 관점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승자의 관점에서 다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장중 최고점 13만 3천 원, 17만 3천 원이죠. 17만 3천 원 당시에는 바잉 클라이맥스요. 매수의 극점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죠. 매도의 극점. 세일링 클라이맥스라 되거든요. 세일링 클라이맥스에서는 이제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 바잉 클라이맥스에서 대중들이 흥분할 때, 거래가 많이 터질 때, 그때는 오히려 물량을 좀 떨어내주는 게 뭐 정확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인데요. 사실 17만원에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 17만원, 17만 3천원이고 지금 뭐 14만원 치면 고작 해봐야 한 3만원대 정도 돼요. 3만원 정도, 주당 3만원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정도는 참아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 차원을 본다면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원하는 거죠. 17만 3천에 팔고 다시 뭐 14만 5천에 산다. 이러면 최고인데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물량을 한번 팔고 나면 다시 사는 게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종목에 가서 이익을 보고 있으면 다행인데 또 손해보고 꽉 물려있는 경우가 또 많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전이 어떻게 안 됐는지. 자, 다음에 이제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오늘자, 어제자 기사네요. 9월 7일자 국민일보 기사가 되는데, BTS 블랙핑크 팬클럽이 습대박이시 됐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칼, K-팝을 정존이랬다. 이런 헤드라인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흐름을, 이런 중국 젊은이들의 어떤 흐름을 꺾을 수 있을지 참 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자, 여튼 중국 매체 아이돌 추종 문화의 기원은 한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왜곡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후발인데 미국이면 미국이고 일본이면 일본일 텐데 우리나라하고 또 이제 콕 집어서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TS, 블랙핑크, 아이유 등 중국 팬클럽이 줄줄이 이용이 정지됐다. 어제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한중 문화교류 활성에 찬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좀 있으면 이제 왕이 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왕이 부장이죠. 왕이 부장께서 또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또 기점으로 해서 또 좋은 어떤 결과가, 좋은 어떤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BTS의 새 리믹스 버전이죠. 한 달 만에 빌보드 1위를 또 재탄했다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통상 10주간 1위, 10주간이죠, 10주간. 올해 최장 기록 연장이 됐고, 10주 이상 1위는 역대 40개국 뿐이라고 보는 거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라면 빌보드 1위라면 여러분들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요? 오늘 같은 날 뭐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 한5% 정도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빌보드 1위를 찍어도 주가는 뭐 크게 반응을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좋은 환경이 왔을 때 하이브가 주도주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좋은 흐름이 왔을 때는 또 소급 적용해서 한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28만 원이 깨졌을 때를 제가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캡처를 잡아왔습니다. 일단 역사적 최고점이 35만 원이고, 지난 6월 달에 33만, 장중 최고점이 33만 7천 원까지 갔었죠. 역시 그때 팔고, 33만 7만 원 팔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샀다면 최근 너무나 좋은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의미는 악재 구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블록딜 286만 주 블록딜 시점이 있었죠. 그때 대량가 터졌는데 대략적으로 약 28만 한 5천원에서 29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이제 지난 8월 20일 날 월드 투어가 취소가 됐다면서 먼저 120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8월 20일 저점이 뭐 거의 진바닥, 물론 살짝 훼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때가 거의 뭐 진바닥 가능성이 있다. 거래가 그날도 뭐 많이 났지만, 월드 투어 당시에도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거래 바닥 대비 10만 주고 10만 주 이만 거래 바닥 대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드 투어 당시 저점 기준으로 우리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조금씩 사 나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제가 모처럼 카카오를 한번 해봤는데, 뭐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카카오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해결된 문제고, 대단하죠. 카카오란 기업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뭐 하여튼 최근에 어떤 갑질 방지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독점 이런 것도 이슈화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도전의 반대로 또 응전의 힘이 발휘가 되어 있죠. 뭐 카카오 자체 내에서 각 이제 플랫폼 기업들마다 응전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또 어떤 위기를 잘 뚫고 진화돼 더 이제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과열이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과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물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계속해서 조정시마다 이제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회원 모집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이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려운 하루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